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도대체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 대책과 방향이 있는지, 그래서 뭐 처음 좀 말씀드릴 말씀은 이제 이번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정말 일본은 아직까지 고교 야구의 인기가 상당하고 각 지방에 대한 뭐 애향심하 이제 가고 결부가 돼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를 할 수 있는 이제 고시엔, 여름과 겨울에 벌어지는데 특히 여름 고시엔이 이제 인기가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 제일교포가 이제 세운 학교가 이제 그 뿌리인 교토국제교가 정말 뭐 고시엔 진출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제 고시엔 야구에서 우승까지 이제 결부가 되었습니다. 8월 23일 날 결승전이 있었고, 이제 결승전에서 교토국제고가 이제 우승을 하니까 이제 고시엔 대회 전통에 따라서 이제 이긴 팀의 교가를 이제 제창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교가가 이제 우리 말로 되어 있고, 또 그 언론 보도가 나온 것처럼 이제 동쪽의 바다, 그러니까 동해라는 부분이 이제 교가에 들어가 있어서,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일본 이제 전 세계 뭐 여러 지도에 이제 우리나라 동해를 이제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음에도 이제 동해라는 동쪽의 바다라는 이제 그 가사가 일본 전국에 이제 생중계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져서 좀 여러모로 좀 뜻깊은 이제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 이제 뭐 일본을 포함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다수 일본인들은 이게 뭐 제일교포가 세운 학교인지 뭐 교과에 동해라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정말 그 학생 수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립학교가 이제 어려운 훈련 여건을 극복하고 우승한 일을 이제 기뻐하고 이제 축하했고, 특히 이제 지역 대표로 이제 출전을 고시엔 대회 하기 때문에 교토 지역에서는 이제 아주 오랜만에, 뭐 제가 정확한 연도수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만은 워낙 뭐 고시엔 대회 출전 자체도 이게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승까지는 뭐 당연히 뭐 학교 입장에서나 지역 입장에서나 이제 굉장히 좀 오랜만에 경험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여서, 특히 교토 국제고가 유치한 그러니까 교토도 같은 경우에는 축하 일본도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일본의 인구가 뭐 줄었다고 하지만 뭐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있고, 뭐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 명이라고 하는데도 정말 참 뭐 온갖 희한한 뭐 이재명이나 밀어 제끼고 뭐 조국 차나 닦아주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일본에 그 살고 있는 1억 명 중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서 뭐 한국어 교과를 비방하는 등의 이제 폄하하는 이제 표현이 인터넷 등에 이제 게시가 되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나 사회의 중추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게 뭐 정신 나간 짓거리를 북돋거나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뭐 문재인, 조국,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어느 국가나 사회 중심에 있느냐? 아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들이 내 편을 들어주는 거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제지하는 것이 그 국가나 사회 중추냐가 이제 결과적으로 선진국이냐 아니냐, 제대로 된 국가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짓는 것인데, 그래도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수준의 나라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망하니 어쩌니 그래도. 그래서 교토지사 니시와키가 나서서 이러한 비방 중상의 표현은 이제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일본 이제 법무성에다가 삭제 요청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일본에도 미친놈들이 있는데, 그 미친놈들을 동조하지 않고 이를 제어하고 상식과 합리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이제 이 뉴스의 핵심인 건데, 이런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이런 일본의 어떤 전체적인 뭐 반응이나 이런 거는 균형 있게 다루지 않고 결국 이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이제 보도를 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교토국제고는 선수는 물론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뭐 우승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험한 일본의 마음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는 식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허위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가 좋아지고, 또 이것이 또 미국의 뒤에서 이제 어떤 조종하는 압력에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반중, 반북 어떤 이런 블록의 형성을 하는 것을 간파하고 무조건 막 반일주의를, 또 반일이라고 하면 이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서
개거품을 물고 있는 한국인들이 또 뭐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MBC는 이제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요.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제 이사장 및 그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절차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신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제 이사진을 임명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문진 이사에서 떨어진 뭐 조능희, 송용 같은 자들이 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또 이제 더 웃긴 것은 이제 이제 임기가 이미 종료된 권태선 전 박문진 이사 3인이 또 박문진 선임이사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8월 26일 이제 월요일 날 서울행정법원 12구 강재원 판사가 이제 이 권태선 등의 이제 신청을 받아들여서 박문진 이사의 이사 6명 새롭게 임명된 6명의 임명이 이제 효력 정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뉴스 등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새로 임명이 되었는데 이제 임명된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자마자 이제 민주당은 이제 탄핵 절차에 들어갔고 현재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박문진 이사들의 임명의 효력을 잃었다는 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박문진의 현재 권태선 이사장을 포함한 구이사들은 임기 3년이 다 됐지만 새로운 이사 선임 결과 무효이므로 훈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겠다. 그래서 민주당과 좌빨 민노총이 장악한 이제 문화방송을 계속 유지하겠다. 어쨌든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행정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박문진 이사 선임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새로운 이사의 선임 교의가 무효하라고 이제 속단을 내린 것인데요. 그 이후로 뭐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 및 신문 결과만으로는 박문진 이사 선임 결의가 합리적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무효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상권 분립, 대한민국 권력 분립의 원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제도 중에 하나인 것인데, 결국 이제 행정부의 권한과 사법부의 권한이 가급적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까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 결정에 대해서만큼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자제하는 것이 행정소송법상 대원칙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KBS 뭐 사장, MBC 사장, 그리고 뭐 KBS 이사, MBC 박문진 이사 등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법원에서는 그 이제 그 해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다 기각하고, 이후에 이제 본안 판결로서 해임 조치가 뭐 무효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내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행정법원 이제 12부 강재원 판사는 이러한 원칙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부가 담당하는 인사를 행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 정권 시절에 있었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그대로 이제 그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따라서 뭐 결과적으로 현재 민주당과 좌빨에 의해서 장악된 문화방송의 운영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도대체 이런 그 효력 정지를 시킬 만큼 도대체 박문진 전 이사들의 무슨 손해가 있고 국민들한테 무슨 손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최승호 사장과 박성재 당시 이제 그 보도본부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제 소수노조 소속 내지는 비노조 직원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인사 관행 등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이루어져서 현재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박성재 전 MBC 사장에 대해서도 이제 부당노동 행위 혐의로서 유죄 의견으로서 검찰에 송치해야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성재 전 문화방송 사장은 이제 보도본부장 시절에 유튜브 채널에 이제 출연을 해서 이제 조국을 지키겠다는 수호하겠다는 서초동의 집회위원을 딱 보니 100만이더라 라는 희대의 망언을 했던 것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인 것인데요. 8월 23일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은 이제 부당노동 행위 유죄 의견으로 사건을 이제 송치를 했는데, 이것이 이 MBC 3노조
민주노총 노조에 의해서 이제 고발된 지는 무려 2년이 훨씬 지난 2022년 6월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2022년 이제 8월에 들어서야 겨우 이제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정호식 전 부사장, 민병우, 박준호 전 보도본부장, 박장호, 최장원, 박성호 전 뉴스룸 국장 등 9명에 대해서 모두 일단 유죄 혐의가 보인다고 해서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지금 박문진 이사장을 더 해먹겠다고 떠들고 있는 권태선이 다 이제 박문진 이사장으로서 MBC 최대 주주로서 역할을 했었고요. 바로 이제 이러한 부당 노동을 감독해야 될 책임에 있던 권태선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방치하여서 MBC의 정말 부당 노동 행위와 비인권적인 이런 현실을 방치한 그자가 그 여자인데 그 여자로 하겠습니다. 그자가 계속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먹게 법원이 허용을 해줬습니다. 현 안영준 사장에 대해서도 이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이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조속히 이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영준도 이제 사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게 되겠다. 그런 일도 좀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2017년 12월에 최승호가 MBC 사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일이 이제 부당노동 행위와 불공정 보도입니다. 이번에 서울행정법원 12부 강지원 판사에 의해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MBC의 정상화는 정말 더 또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당한 인사 행위로 해서 야근을 강요받은 여 기자가 임신 중에 낙태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안영준 사장 체제에서 본인에게 그 야근을 강요했던 그 상사와 또 같은 부서에서 지금 근무하게 되겠다는 참 참담한 현실. 페미니즘이니 인권이니 이런 걸 떠들지만 자신들의 편이 아니다. 자신들의 어떤 속해 있는 귀족 계급이 아니면 어떠한 차별과 부당한 행위를 당해도 침묵하는 이들 좌빨들의 모습이 MBC만큼 명백하게 드러난 곳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서 도대체 국민의힘에서는 대책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현재 김건희 특검에 최상병 특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제가 특검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걸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는데 한 가지 정말 뚜렷하게 궁금한 거는 특검을 주장하자 말자 하고 있는데 특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특검을 거부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무슨 전망과 대책은 있으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러고 저러고 싸우고 있는지 좀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좀 자세히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천영우, 이명박 때 제 기억으로는 외교안보 수석을 했던 자가 핵무장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이른바 독자 투구의 형식으로 조선일보에 이제 글을 게재해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전달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내용을 보면은 참 한심하기 그지없고 천영우가 독자 투구란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글을 조선일보에 게재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의 상당수 핵심 인사들이 이제 친이 이명박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구성되어 있고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 같은 경우는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만은 결국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결국 이제 천영우의 입을 빌려서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의사가 지금 표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정말 천영우의 글을 보았을 때 변한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기득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기회를 봐서 자세하게 반박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도대체 내일 10년, 100년 후가 아니라 도대체 내일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대책과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하루하루입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또 정말 뉴스로서라고는 볼 수 없는 소설로도 정말 삼류인 MBC 뉴스데스크가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꼴을 또 한참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